그게 정말 다원적 민주주의가 맞는지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어요. 이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미 압도적인 심판선거에서 이미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약자들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이번 대선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향후 나아가야 될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후에 제3의 탄핵, 거부 세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TV토론 발언을 두고 위선이라고 하셨나요? 황교안의 어떤 위선을 지적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네. 보시는지? 아마 이준석 후보의 그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 후보 스스로가 뱉어내고 있는 말이 위선입니다. 그 보시면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이야기를 쏟아냈던 것이죠. 아이들도 남녀노소 보고 있는 그 선상에서 마치 인용이라고 하는 땀줄을 쳐가지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어느 성폭력을 그렇게 국민들한테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에 대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뭐냐?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이루어졌던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했으면 그 말꼬리를 잡아서 또다시 공격을 했을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매우 현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주로 이번 대선에서 보니까 말꼬리 잡아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궁지에 몰아넣는 방식의 토론을 있어서 과연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렇게 상대방의 말꼬리 잡고 공격하고 이것을 자기의 득표,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한다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리고 통화시킬 수 있는 후보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저는 선대일보 윤선영 기자입니다. 그 첫 번째 토론이 끝나고 이제 그때 그 김문수 후보하고 악수를 거부하셨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 많이 회자가 되고 네.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차별을 반대한다면서 어떤 토론자 간에 어떤 예의가 없다,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 이런 조금 시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오늘까지 사전 투표 기간인데 역대 최고 투표율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는지 부분이 매겨주고 싶습니다. 예.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합리성이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죠. 네. 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분명히 뭔가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 문제는 차별의 문제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내란과 불법 개혁에 대해서 그 위헌 위법성을 한 번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주범으로부터 지지선언까지 받고 나오면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가 민주주의 선거에 나올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래서 던진 겁니다. 만약 제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악수를 받았더라면 그는 그런 행보를 하더라도 그런 자기가 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동에 가담하고 이것을 옹호했던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 수용 가능하다.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했던 행위가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약속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덧붙여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토론의 장소잖아요. 네, 한 정당에 그 후보로 선출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가지는 자리고 네,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엄에 대해서는 다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네. 공과 가에 대해서는 다 평가가 내려지겠죠. 근데 이제 토론회 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네. 조금 그래도 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나는 또 댓글들이 달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김문수 후보 대해서 지지자들은 당연히 그런 비판을 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굳이 그런 감정을 표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냐라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낸 바는 없습니다. 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죠? 이제 국회의 전당에 분합발을 가지고 국민을 미혹했어요. 그 당사자를 비호했던 사람, 그게 국무위원이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그것이 감정을 드러내는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민주주의는 이런 식의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 태도라고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두 번째 질문 빨리 네네. 좀 하고 가봐. 역대 최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실제로 이제 아마 두 가지를 다 희망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철저하게 내란 세력 청산하자. 그리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런 차별과 편견 등을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나의 정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지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아마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 제대로 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표도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짧게만. 짧게. 예. 네, 지금 기장일보 김학용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네. 미디어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미디어와 지금까지 가장 이제 막힘없이 소통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늘 하는 방식 그런 것 흉내내지는 않을 거고, 기자분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들에게 늘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좀 확보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일정상 더 이상 좀 질의응답 시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이후에 기자님들 질문이든 아니면 의견이든 저희 시당으로나 아니면 후보 또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동지들 사진 같이